연립방정식 해가 다음과 같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 해구하라는 얘기죠. 모양을 보니까 연립이 되는 상태긴 한데 1차와 2차 연립이에요. 그럼 당연히 1차를 2차에 대입합니다. 그 위에 있는 식을 x로 정리하기는 2로 나눠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y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y는 2x-4가 되겠네요.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3x y자리 대신에 2x-4 플러스 2x-4 얘 제곱 8 글씨가 이상해요.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16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돼요. 동량 처리해 봅시다. 이렇게는 지워지는 것 같죠? 고맙게도 2차가 싹 다 지워지잖아요. 이렇게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4x가 남고 얘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플러스 8 따라서 x는 2 이렇게 되네요. 그럼 x 2 여기다 집어넣으면 2는 4 4 빼기 4 y는 0 둘을 더하면 2가 정답이다. 자, 연립방정식의 한 근이 다음과 같을 때 나머지 한 근을 구하시오. 뭐 근 나왔잖아요. 이건 고민할 게 있을까요?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대입. 위를 대입하게 되면 a 값은 5가 될 테고 여기다 쓸까요? 바로 b 값은 2, 4, 8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이렇게. 그럼 다시 아까 문제랑 비슷하죠? 연립하시는 겁니다. y는 5-x 2x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죠.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아니, 지워서 그냥 바로 나갔어요.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승찬이 정도면 이 정도는 이해가 어느 정도 잘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여기는 마이너스 25 나오죠? 여기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4 0 이렇게 되고 정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24 0이 됩니다. 12와 2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 xx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10x가 정확히 나오죠. 그럼 인수분해는 플러스 10x네요. 그럼 부가 반대로 바뀌었겠죠? 플러스 12, 여기 마이너스 2. 그럼 여기 플러스 12, x 마이너스 2.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2 또는 2인데, 아까 2는 여기 있었죠?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근 말고 이쪽에서 나오는 근을 나머지 한 근을 찾아라고 했으니까 x값 마이너스 12를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y 값은 17. 나머지 한 근은 x-12, y는 17이 정답이 되겠네요. 연립방정식의 한 해가, 이 연립방정식 해가 다음을 만족한다라는 뜻은 두 연립방정식 해가 같다는 뜻이죠. 이걸 풀어서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형태인데 해가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 일반적으로는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연립해요. 그럼 보통 1차를 2차에 대입하면 여기서 2차 방정식 풀리죠? 그럼 2차 방정식 나오면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이야.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두 쌍의 해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 풀리면 예를 들어 y에다 숫자를 집어넣어서 x에 대한 방정식 풀었다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 해가 두 개 나올 겁니다. 그럼 그 두 개를 가지고 다시 1차에 집어넣으면 y값도 두 개 나오겠죠. 보통 두 쌍해가 나오는데 얘는 오직 한 쌍해가 나온답니다. 어떤지 정리하기 위해서 큰 틀로 이제 넘어가죠. 어찌되었든 1차와 2차 연립이니까 1차를 2차에 대입합니다. 그 밑에다 x에다 2y-3을 2y 플러스 3을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분배하면 4y제곱 y제곱 5y제곱이 되고 플러스 12y가 되고 플러스 9가 되며 이 상수 a는 1로 넘길게요.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되네요. 자, 오직 한 쌍의 해가 나오려면 이쪽에서
y 값이 한 개만 나와야 돼요. 그럼 y 값이 한 개만 존재하게 되면 그 y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x 값도 한 개만 나오겠죠. 그러므로 한 쌍의 해가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y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y 값이 한 개만 나온다는 얘기는 이 식이 무슨 제곱식? 그렇죠. 완전 제곱식이라는 얘기죠. 완전 제곱식 이제 오랜만에 다시 듣는데죠. 완전 제곱식, 이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 되겠구나. 근데 y 앞에 있는 개수가 좀 짝수니까 4분의 d를 씁시다. 그럼 4분의 d 계산법은 1차 함계수의 반의 제곱, 반 나누면 6의 제곱, 36 마이너스 4 빼고 a, c, c는 여기서는 y가 문자니까 y 빼고 전부 다 c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36 마이너스 5, 9, 45 플러스 5a 0. 그럼 5a는 9. 따라서 a는 5분의 9.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실수 a 값을 구하시오. 3번 5분의 9가 정답이 돼요. 자, 2차와 2차 연립방정식 한 2차를 인수분해한다. 근데 밑에 거는 인수분해 좀 곤란하고 윗게 좀 좋죠. 윗거 인수분해 보면 여기 x, 여기 x, 여기 3y, 여기 y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x 마이너스 3y, x 마이너스 y. 자, 얘가 0이 되는 걸 만족하는 x하고 y의 관계는 첫 번째 x가 3y랑 같을 때, 두 번째 x가 y랑 같을 때. 근데 x가 3y랑 같은 관계를 가지면서 아래에 있는 식을 동시에 만족할 수도 있잖아요. x제곱 플러스 3xy 플러스 2y 제곱은 60. 근데 x하고 y가 같다라는 관계를 통해서 밑에 있는 식과 연립해서 공통례를 가질 수도 있겠죠. 이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푸시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1번 위에는 x는 3y를 밑에다 대입을 해요.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9y제곱 x 대신에 3y를 대입하면 플러스 9y제곱 플러스 2y제곱 60 이렇게 되네요. 그럼 좌변은 20y제곱 60 따라서 y제곱이 3이니까 y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이 관계성에서 지금 우리가 뭘 찾고 있었냐면 x하고 y의 관계는 y값의 3배가 x값이었죠. 3루트 3 x가 3루트 3, y는 루트 3 혹은 x가 마이너스 3루트 3, y는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두 쌍이가 나올 테고 아래 있는 관계에서는 x 대신에 y를 대입하게 되면 이거 y제곱, 3y제곱, 2y제곱, 6y제곱 그게 60 따라서 y제곱이 10,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근데 x값과 y값 서로 같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자 이렇습니다. 남는 거는 그 해가 x값을 알파, y값을 베타로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최대값을 구하죠. 다 구했는데 이제 가끔 이거 착각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x값 아무거나 하나, y값 아무거나 하나 더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짝지어져 있는 쌍을 말하는 거예요. 해라고 그랬잖아. 해. x하고 y가 해니까 짝지어져 있는 연립방정식가 총 4쌍이 나왔죠. 이 4쌍의 해 중에 더해서 가장 큰 값이 얼마인지를 찾는 거지. 뭐 이거랑 뭐 이거를 더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이거랑 뭐 얘를 더하거나 이러진 않는다 뜻이에요. 나와 있는 해를 통해서 자, 네, 허리 한번 숙일 때마다 더할 때 가장 큰 값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건 아마 더하다 보면 얘네들은 음수가 나오니까 이건 아닌 것 같고 더해서 양수가 나오는 걸 찾는 게 나을 테니까 그럼 얘 아니면 얘인데 누가 더 큰지를 봐야 되겠죠? 얘네들이 더하면 얼마야? 4루트 3이고 얘네들이 더하면 2루트 10이에요. 누가 더 큰지를 봐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약간 비교가 힘들고 보통 안에다 집어넣죠? 아니면 둘 다 양수니까 제곱해도 괜찮고 안에다 집어넣는다면 얘는 루트 48이 되고 얘는 안에 집어넣으면 루트 40이 되네요. 이쪽이 더 크네요. 그들의 합의 최대값은 4루트 3이 정답이다. 5번이 정답이에요. 대각선 길이가 10인 직사각형 A보다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2씩 긴 직사각형 B가 있답니다. 대각선 길이가 10인 뭐 이런 직사각형이 있다고 칩시다. 대각선이 10. 얘보다 가로, 세로가 이만큼 더 길어요. 뭐 이런 식의 직사각형이 있답니다. 이게 직사각형 A, B. B의 넓이가 A 넓이보다 32만큼 클 때 이때 A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의 차이를 구하시오. A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좀 모르는 상태니까 A의 가로 길이를 X라고 합시다. 세로 길이를 Y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0. 네, 피타고라스 정의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가로 길이는 X 플러스 2고요. 세로 길이는 Y 플러스입니다. 2씩 늘리다, 더 길다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 넓이를, 그러니까 둘이 넓이를 비교하는데 위의 넓이는 XY죠. 아래 넓이는 X 플러스 2, Y 플러스 2예요. 둘을 비교해보니까 A의 넓이보다 32만큼 B가 크답니다. 그럼 여기다 32를 더해야 둘은 같아진다 라는 뜻이죠. 얘네들을 이렇게 연립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정리해 봅시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100. 밑에 거를 분배하게 되면 32 플러스 XY는 XY 플러스 2, X 플러스 Y 플러스 4. 여기 XY, XY가 지워지죠? 4가 1로 넘어가면 이게 28이 남고 2로 나누게 되면 14. X 플러스 Y는 14. 이렇게 됩니다. 이건 풀이법이 두 개라고 그랬죠? 보통은 한 문자로 정리한 다음에 대입해서 이걸 Y는 하고 Y는 14-X 1차와 2차 연립하니까 대입입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14-X의 제곱 100. 분배하죠? X제곱 X제곱 2X제곱 마이너스 28X 플러스 196 마이너스 100은 0. 양변 2로 나누고 X제곱 마이너스 14X 96을 2로 나누면 48 0 68, 48 둘 다 마이너스. 따라서 X는 6 또는 8이에요. 근데 X가 6이면 Y값은 8이 되고 X가 8이면 Y값이 6이 되죠. 근데 이 문제는 어쨌든 가로가 X고 세로가 Y인데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의 차이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두 양수값의 큰 값에서 작은 값 빼라는 뜻이니까 따라서 두 가로 길이와 세로의 차이는 2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풀이도 있었고, 이제 다른 풀이는 이렇게 형태를 보니까 이제 대칭형이죠. 그렇잖아요. X, Y를 서로 맞바꿔서 대입을 해도 식 자체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이게 대칭형의 방정식이에요. 그럼 대칭형의 방정식은 합곱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얘를 이제 완전 제곱식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Y 이게 100. 그럼 X 플러스 Y가 지금 14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196 마이너스 2XY 100 넘어가면 96 넘어가면 2XY 따라서 XY는 아이고 네, 따라서 XY는 48. 그럼 모아보면 이래요. X 플러스 Y가 14고 결과적으로 XY가 48이죠. 그럼 이게 느낌상 이건 XY가 연립방식 해니까 위에 있는 식은 두 근의 합을 말하고 아래는 두 근의 곱을 말하죠. 두 근의 합이 14이며 두 근의 곱이 48인 근 두 개가 하는 2차 방식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럼 문자는 아무거나 그냥 이거 찍고 싶으면 찍으시면 돼요. XY를 근으로 하는 T라는 2차 방식이 있다고 치고 그럼 14와 합과 곱을 가지고 2차식을 만들려면 X제곱 마이너스 14T 플러스 48 0이 되고 이 식을 만족하는 T값 두 개를 하나를 X, 하나를 Y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인수분해 해보면 이게 T-6, T-8 따라서 T값이 두 개 나오는데 6 또는 8 근데 여기서 누가 X고 누가 Y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x를 만약 6으로 찍으면 y값은 8이 될 것이고 x를 8로 찍으면 그때는 y값이 6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 내용과 이제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는 뜻이죠. 이렇게 푸는 대칭형의 풀이법, 합곱을 이용하는 방식, 이것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위에 있는 거는 워낙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식이라, 근데 아래에 있는 게, 위에 있는 풀이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뒤에 혹시 이 문제가 나올는지 모르겠는데요. 위에도 이거는 그나마 아래가 1차잖아. 1차니까 대입이 되는데, 이게 위아래가 둘 다 2차인데, 보통 2차가 되면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저렇게 합곱을 이용해서 둘 다 인수분해 안 되는 꼴이 나온다고. 그래서 밑에 있는 풀이를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저걸 잊어버리시면 어느 일정 유형의 문제에서 막힐 수도 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풀이를 꼭 숙지하고 계시기 바래요. 네. 그러면, 네, 10번은 비슷한 형태인 것 같죠? 그게 오히려 9번보다 더 쉬워 보이니까 한번 해보시고. 11번. 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답니다. 1의 자리 숫자의 제곱의 합은 37이고, 아니, 각 자리 숫자의 제곱의 합이 37이고, 10자리 숫자와 1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바꾼 수와 처음 수의 합은 77입니다. 이런 거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이런 거는. 약간 좀 지겹다 싶을 정도로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런 거. 처음 수, 바꾼 수, 10자리, 1자리. 지금은 각각 두 자리의 자연수를 모르니까 이걸 x라고 두고 이걸 y라고 둡시다. 그럼 저렇게 썼지만 실제 숫자는 x, y를 붙였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10x 플러스 y라고 써야 되고 단위값을 곱해서 바꿔놓으면 이렇게. 그럼 얘는 10y 플러스 x가 되겠네요. 문제에서 원하는 각 자리 숫자의 제곱의 합. 각 자리는 x, y. 그들을 제곱에 합하면 37이 되고, 그 다음은, 네, 두 수의 합치면 11x 플러스 11y. 그 합은 77이 된다. 그리고 정리하면 x 플러스 y는 11이다. 7이다. 가 되겠네요. 그럼 아까랑 같은 패턴이죠? 이걸 여기다 대입하시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대칭형 문제를 푸시든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죠. 12번 문제. 자, 오른쪽 그림같이 둘레 길이가 22인 직사각형 모양의 화단이 있는데 이 화단의 가로 세로 길이를 각각 2배씩 늘려서 화단 넓이가 96. 처음 화단의 가로 길이를 구하시오. 아마 그림은 이게 시작이었던 것 같죠? 약간 헷갈리게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지금 여기 점선 표시되어 있는 게 원래는 직사각형이었던 것 같아요.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 x, 세로 길이 y. 그럼 둘레가 20이니까 x 플러스 y만 하면 11이 나온다는 뜻이고, 이걸 2배씩 늘려요. 그러면 이제 2배 늘리게 되면 이 가로 길이는 2x가 되고 세로 길이는 2y가 되겠죠. 그러니까 2배씩 늘렸더니 넓이, 이번에는 이거 넓이가 아니고 전체 넓이를 맞아. 늘렸을 때 넓이 2x와 2y를 곱하면 4xy. 걔가 96. 네, x 플러스 y는 11이 되고, 그 다음에 x 이것도 대칭형으로 봅시다. 합이 11, 곱이 24. 이렇게 되면 t값이 x, t값이 y. 그래서 x, y는 이 방정식의 근이 되고 위에 있는 거 두근의 합, 아래에 있는 거 두근의 곱. 그럼 인수분해 이거 어떻게 되죠? 38로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t값은 3 또는 8. 그래서 x가 3이면 y는 8. x 8이면 y는 3. 근데 뭐라고 됐어요? 가로와 세로보다 길답니다. x가 y보다 크다. 이게 정답이죠. 그러니까 처음 화단의 가로 길이 x값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가로 길이는 8m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단원 정리하기. 자, 4차 방정식 푸는 거죠. 근거 계산하기 위해서 뭐 대입해야 되나요? 보통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조립제법 써야죠.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겠네요. 숫자가 1, 2차함계수 없으니까 0 써야 됩니다. 그냥 건너뛰면 안 되죠.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그러면 모양이 x 플러스 1 한 다음에 x 3차 플러스 8 이렇게 되네요. 자, 두 실근을 알파와 베타로 한답니다. 일단 여기서 실근이 하나 나왔죠? x가 마이너스 1. 나머지 하나 실근은 여기서 나오겠네요. 얼마인가요? 이걸 계산해봐야 하나요? 마이너스 2. 두 실근의 합은, 두 실근의 알파와 베타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였고, 제곱의 합은 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하십니다. 4차 방정식인데 보기 차죠? 4차, 2차로 구성되어 있는 보기차식. 그러니까 적당히 인수분해. 근데 적당히 인수분해 안 됩니다. 안 되면 저 2창을 뒤로 뺀 다음에 새롭게 2창을 만들어서 전체를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꼴로 만든다. 그럼 여기는 당연히 2x제곱이 올 텐데 여기 2x제곱을 빼면 마이너스 20x제곱이 돼서 20이 제곱수가 아니죠? 플러스 2x제곱이 적당해 보여요. 그럼 여기는 반대보인 마이너스 2x제곱이 와야 되겠죠. 그럼 여기가 인수분해가 x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으로 얘네 셋이 완전 제곱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6x제곱인데 얘는 마이너스 4x의 전체 제곱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모양을 제곱 마이너스 제곱 이런 걸로 보시는 거죠. 그럼 합차는 인수분해. 얘랑 얘랑은 한 번 더 하죠.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 한 번 뺍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는 0이라는 이제 4차 방식이 나왔을 테고, 근 중에서 가장 큰 근과 가장 작은 근을 구하라는데, 일단 보셔야 될 게, 네. 여기서 근은, 그 근을 구해보긴 하겠죠. 근데 가장 큰 건, 가장 작은 건 찾아라 했으니까, 둘 다 인수분해 안 됩니다. 직접 그냥 근의 공식에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x는 반의 부호반대,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4 마이너스 2c 5 이거 여기는 2 뿔마 루트 5 가장 큰 거는 2 플러스 루트 5 가장 작은 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5 곱 이렇게 하라는 얘기네요. 마이너스 빼내면 2 플러스 루트 5의 제곱이죠.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여기는 4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 루트 네, 이렇게 정답이 되겠네요. 4번이 정답입니다. 2차 반응식의 근 중에서 작은 근이 3차 반응식의 한 근일 때 3차 반응식 근 중에 가장 큰 근을 구하시오. 여기 근이 x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나올 겁니다. 이 근 중에서 작은 근, 얘가 작죠? 얘를 여기다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마이너스 8 플러스 4a 플러스 10 플러스 6은 0. 그럼 4a는 마이너스 8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 그럼 관계된 식이 다시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가장 큰 건 찾으라죠? 조립제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대입하면 됩니까? 1 대입하면 될 것 같아요. 1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0. 이렇고요. 얘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니까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인수분해 되죠. 따라서 x의 근이 1 또는 3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는 가장 큰 근, 네, 3번이 정답이네요. 방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한다. 벌써 앞에서 근이 하나 실근이 하나 나왔잖아요. 얘가 0이 되는 값, x값 2라는 실수의 근이 나왔고, 그럼 뒤에서 실근이 하나만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실근 한 개. 그러니까 당연히 생각하기에는 2차 반응했을 때 실근이 한 개라는 얘기는 중근이겠지. 중근이가 판별식이 0이 되겠지. a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c 이게 0이 되는가?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는 0. 이거 인수분해 보면 a 값은 2. 근데 모든 실수 a 값의 합
모든이 붙었네요. 이게 아닌가 본데? 뭔가 더 있나 본데? 뭐가 더 있는 거죠? 두 번째. 뒤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 마이너스 1은 0이란 이 2차 방식이 x값 2를 근으로 갖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대입하게 되면 4 마이너스 2a 플러스 a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 따라서 a 값은 3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케이스입니까? 그러면 뭐 굳이 예를 이제 보여드린다면 일반 같은 케이스는 a 값이 이제 여기다 2를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식이 모양이 x-2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이런 꼴이 돼요. a에다 2를 집어넣으면 얘가 모양상 x-2의 제곱 x-2 그 다음에 x-1의 제곱은 0 이런 꼴이 돼서 근이 x는 2 또는 여기서 중근이 나오죠. 그 중근되기 위한 a값이 2였던 거고 1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근이 실근이 이렇게 2개 이렇게 나왔던 케이스고 밑에 있는 케이스는 a값에 이제 3을 집어넣어 보면 x-2 그러니까 3 집어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돼요. 밑에 게 3x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거를 인수분해 보면 x-2, x-1 이렇게 인수분해 됨에 따라 앞에서 x-2가 제곱이 되고 x-1, 0 이렇게 돼서 근이 2 또는 2가 중근이고 1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뒤에서 중근이 나오느냐 아니면 앞에서 뒤쪽에서 2를 앞쪽에 있는 2를 근으로 가지면서 앞쪽에서 이제 중근이 나오느냐 뭐 이런 정도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답은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두 근의 합이 실수 A 값의 합이니까 정답은 5 이렇게 처리되겠네요. 이 도형의 전체 부피가 36파이고 원기둥의 높이가 밑면 반지름보다 1만큼 더 짧을 때 높이 값을 구하는 거죠. 높이 값 구하는 거니까 높이에다 x를 두게 되면 이쪽은 반지름이 x 플러스 1이 되죠. 근데 구부피 구하는데 반지름을 이렇게 잡으면 반지름을 세제곱해야 되잖아?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요령껏 반지름에다 x를 두시고 높이를 x-1로 둡시다. 우리는 이 x-1 값을 구하시는 겁니다. 그럼 부피 값을 구해야 되니까 위에 있는 거에 부피를 구해야 되는데 위에 있는 구는 그냥 구가 아닌 반구죠. 반구의 부피 구하는 공식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게 9의 부피고 거기에 반이니까 2분의 1 곱해야 되겠네요. 근데 여기 반지름 r자리 대신에 x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x의 세제곱 이렇게 될 테고요. 여기는 밑에 거는 원기둥이잖아요. 원기둥의 부피 구하는 공식은 밑넓이 x제곱 파이 곱하기 높이 x-1 얘네들을 더한 게 저거라는 뜻이에요. 그럼 일단 식을 써볼게요. 2분의 1 저거 계산해보면 이렇게 계산해보면 3분의 2 파이 x 세제곱 더하기 파이 x 제곱 x-1 그게 36파이 파이는 지우시고 근데 계산만 남았죠. 양변에 3을 곱합시다. 그럼 2x 세제곱 3 곱해서 분배하면 플러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넘어오면 마이너스 108 0 이렇게 5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08은 0 뭐 집어넣어 0 될까요? 찾기가 좀 귀찮아요. 3 집어넣으면 여기 5 곱하기 27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9, 27 마이너스 108 그럼 5, 7, 35 네, 끝자리가 딱 맞는 거 보니까 대충 맞는 거 같죠? 네, 135 여기 마이너스 135 0 되네요. 자 근데 이거는 이렇게 했는데 x에 3 집어넣으면 0 되겠네. 그럼 이거 조립제법 해야 될까요?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 네.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거를 x에 3 집어넣어서 이 3차 반응식을 풀란 뜻이니까 조립제법 하라긴 한데 굳이 우리가 x에 3 집어넣어서 이게 0이 되는 걸 알았고 그 값이 실수값이잖아요. 당연히 여기는 이 반지름 값이 3이라는 뜻이에요. 굳이
실수가 아닌 나머지 근을 구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럼 높이 값은 2가 됩니다. 정답은 3이 아닌 2cm로 잘 정리하시면 돼요. 3차 방정식의 세근의 b가 2대 3대 4일 때 상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 값을 계산하시랍니다. 근이 세근의 b가 2대 3대 4죠? 근데 근의 비율이 이렇지 실제 근이 얼마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근을 2알파, 3알파, 4알파로 둡시다. 근데 여기 3창에 보면 3창 계수와 2창 계수 너무 잘 나와 있죠. 이런 케이스는 이제 세근의 합을 계산해야 되겠네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 세근의 합을 계산하시오. 마이너스 a분의 b 18. 합치면 9알파가 18. 알파 값은 2가 되겠네요. 그럼 실제로 이 근 3개는 2를 대입하면 4, 6, 8 이렇게 3개 근을 갖는다는 거죠. 그럼 이제 A와 B를 구하려면 나머지를 이제 쓰면 되겠죠. 그 다음은 두 근의 곱해야 4 곱하기 6 더하기 6 곱하기 8 더하기 8 곱하기 4 하게 되면 A분의 C, A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근의 곱 4 곱하기 6 곱하기 8 마이너스 A분의 D 그러면 마이너스 P 이걸 계산하시면 이제 AB가 나오겠죠. 저 정도 계산을 여러분이 하시고 자 7번 다음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계산하시랍니다. 허근이 오메가이긴 한데 오메가 근이니까 대입이 되겠죠? 근데 대입을 해봐도 지금 사실 뾰족한 뭐가 없어요. 이런 방정식을 구할 수 있긴 있는데 이거를 밑에 적용하기는 뭔가 좀 애매하죠. 좀 더 이 문제를 조건에 맞게 풀기 위해서 직접 대입하기보다는 이 방정식이 어떠한 근을 갖는지 한번 조사하기 위해서 x에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봤어요. 1, 3, 3, 2. 네. 영 안 되네? 네, 마이너스 1은 아니었어요. 1, 3, 3, 2. 마이너스 2. 내려오고요.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끝에 0 되고. 자, 쓰고 나서 보니까 x 플러스 2,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근데 여기서는 실근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허근 오메가는 여기서 나오겠죠. x값 오메가를 여기서 이제 근으로 갖게 되니까 써보면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근데 얘를 보면 우리가 반서적으로 원칙은 이거겠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여기다 양변에 x-1 양변에 이제 곱하게 되면 좌변이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됨에 따라 x세제곱은 1 이렇게 나오고 이걸 만족하는 오메가라는 근은 당연히 이걸 만족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보면 사실 이게 중간 과정은 이제는 이제 생략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생략하시고 얘 보면 얘가 떠올라야 되고 얘 보면 얘가 서로 반사적으로 서로 같이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이걸 일일이 다 계산할 여유는 없는 거니까요. 그럼 얘 보면서 이거 오메가 세제곱은 1도 성립하는구나 라는 것과 쭉 이쪽도 필요한 것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요 방정식의 두 근의 합 마이너스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두 근의 곱 1 다음에 오메가 제곱 오메가 분의 1 오메가 반은 서로 같다. 요 네 단계는 빠르게 머릿속에 정리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일로 돌아와서 저렇게 연속 차수가 나오면 주로 이제 얘네 둘을 많이 쓴다고 그랬죠? 얘네 둘. 이렇게 세 개 묶으면 0이네요. 근데 뒤에는 뭐가 써 있을까요?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이게 한 쌍이고, 플러스 여기서 뒤쪽에서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네제곱, 오메가 6제곱이 나올 텐데,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 바깥으로 빼봅시다. 그럼 오메가 세제곱에서 오메가 세제곱 빼면 1 남고, 오메가 네제곱에 오메가 세제곱 빼면 오메가 남고, 오메가 5제곱에 오메가 세제곱 빼면 오메가 제곱이 남죠. 또 0이에요.
얘도 0, 얘도 0. 아, 3개씩 묶으면 무조건 0이구나 라는 거죠. 근데 이게 총 항이 몇 개인가요? 9개죠. 그럼 3번씩 3번 묶게, 이게 3개씩 3번 묶인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는 오메가에 6제곱 빼내면 다시 1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분배하면 오메가 8제곱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얘도 0. 0을 3번 더했으니까 정답은 0 이렇게 되겠네요.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식 할 때 이런 거 했었었네요. 두 연립방정식 해가 서로 같을 때 그러면 얘랑 얘를 연립하죠. 그러니까 B나 A 때문에 사실 얘는 좀 연립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것끼리 연립하잖아. 이건 중2 때도 많이 했었던 거니까. 그럼 결국은 1차와 2차 연립이고 y는 2x 플러스 1 얘랑 3x 제곱 마이너스 6 y 제곱은 마이너스 6 얘를 연립하면 이제 해가 나오겠죠? 이건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요. x값 네모, y값 세모 나오면 얘를 각자 여기와 여기에다가 대입하시면 a, b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마무리. 4차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랍니다. 아우, 저 8일 때문에 문제죠. 뒤에 마이너스 8이 붙어 있는 바람에 쟤만 없으면 뭐 당연히 그니 쉬워질 텐데. 아,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가로를 풀라는 얘기구나. 근데 그러고 보니까 가로 푸는 요령이죠. x 플러스 0이라고 보면 되니까. 가로 4개를 푸는 방식은 상수항의 합이 서로 같도록 묶는다. 이렇게 2개 묶고 이렇게 2개 묶으면 되겠죠. 묶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3x 얘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마이너스 8은 0. 보통 여기서 쪽으로 치환하죠. t 뭐 이렇게 두고 얘는 t 플러스 2 마이너스 8은 0.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8은 0. t값은 마이너스 4 또는 2. t값 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얘를 구하는 거였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4일 때 넘으면 플러스 4는 0. 그게 아니면 x제곱 마이너스 3x가 2일 때 넘으면 마이너스 2는 0. 자, 여기서 보세요. 문제는 근을 다 구하라는 게 아니고 모든 실근의 합만 구하시면 돼요. 근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근의 합을 구하는 건데 실근의 합을 구하랍니다. 여쭤봅시다. 여기 실근 나오나요? 판별식 써볼까요? 실근합은 구분할 때 쓰는 게 판별식이니까 b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9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이거 음수인데? 그럼 이거 실근이 아니고 뭐가 나와요? 허근이 나오겠죠. 그럼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실근의 합은 여기서는 나타날 수 없는 형태죠. 그럼 여기서 판별식 써보면 판별식 9 마이너스 3의 제곱 9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상수항이 음수가 되면 이건 무조건 실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양수잖아요. 그럼 여기서만 실근이 나오네요. 그럼 이제 와서 여기서 이제 실근 나오니까 근의 공식을 통해서 실근을 구해야지. 이게 아니고 실근의 합을 구하는 거잖아요. 아,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라는 뜻이구나. 모든 실근의 합이니까 실근 2개 나올 테고 그들의 합을 구하라는 뜻이니까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써보면 3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문제죠. 4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5일 때 이 방정식의 음수인 두 근의 합을 계산하시랍니다. 4차 방정식인데 단 a는 실수. 이걸 왜 써줬냐면 결국은 개수나 상수가 모두 실수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5면 나머지 한 건 저절로 켤레인 1 마이너스 루트 5를 가질 겁니다. 그럼 근이 총 1 플러스 루트 5, 1 마이너스 루트 5. 근데 나머지 두 개는요? 모르겠네요, 그거는. 알파와 베타로 두면 되죠. 모르겠으니까. 얘네 둘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미리 착성하면 되겠죠. 그럼 x제곱, 두 근의 합의 부호반대, 마이너스 2x, 두 근의 곱이 상수항, 이거는 합차가 되니까 마이너스 4. 얘랑, 그 다음에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어떤 2차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4차에서 1이니까 얘도 당연히 x제곱으로 가겠죠? 근데 여기를 알파 플러스 베타를 쓰면 좀 귀찮아지니까 여기다 그냥
없는 문자인 플러스 bx 플러스 2 뭐 이렇게 씁시다. 이 방정식이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거예요. 남은 건 분배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분배만. 지금 우리의 핵심은 상수항이 16이 나온다. 상수항이 16이 나오려면 이렇게 곱한 게 상수항이죠. 마이너스 4c가 16. 따라서 c 값은 마이너스 4. 얼른 바꿔 씁시다. 여기가 마이너스 4랍니다. 이렇게. 이제 B값만 구하면 되죠. 근데 B값 구하는데 보면 지금 1차항이나 3차항이 0인 상태잖아요. 걔를 이용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1차항이 나오려면 여기 1차와 여기 상수를 곱한다. 8x. 여기 상수랑 여기 1차를 곱한다. 마이너스 4bx. 둘을 더하면 8 마이너스 4bx. 얘가 1차항인데 이게 결국은 앞쪽에 있는 계수가 0이 돼야 1차항이 지워질 테니까 따라서 B값은 2가 된다. 그래서 2를 쓰는 거죠. 플러스 2x 이렇게 했어요. 됐죠? 문제는 A 값 구하는 게 아닙니다. A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네,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음수인 두근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음수인 두근의 합. 아까 여기 근 중에 얘는 양수잖아요? 여기는 1-로 하고 이게 음수인 근이에요. 하나. 근데 이 1-2는 여기서 나온 근이잖아. 그럼 이제 남은 건 여기서 근 하나를 구하고 거기서 이제 음수값을 찾으라는 얘기네요. 그럼 여기 방정식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 반의 제곱 1 마이너스 ac 5. 네, 짝수의 판을 쓴 겁니다.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근데 여기서 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는 양수잖아요. 그럼 나머지 한 근 음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네요. 이렇게. 두 음수의 근, 얘네가 둘 다 음수인데 이들의 합을 구하는 문제니까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2 루트 5. 이게 최종 결론이죠. 자, 3차 반응식 한 근이 다음과 같답니다. 실수, 또 그렇죠. 개수가 모두 다 실수라면 한 근이 이걸 때 나머지 한 근은 여기에 켤레가 되죠. 켤레니까 선생님 여기 있는 부분만 반대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고 이건 실수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1-i의 실수화 하려면 1 플러스 i가 필요하고 여기 1 플러스 i를 곱해야 되겠죠? 그럼 분모는 2가 되고 분자는 2 가로 1 플러스 i가 돼서 이건 1 플러스 i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네. 그럼 한 근이 1 플러스 i니까 나머지 한 건 당연히 1 마이너스 i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므로 총 3개 근을 갖죠. 이렇게 하나, 나머지는 모르겠어요가 되는 거니까. 그럼 얘네들 가지고 먼저 빨리 2차식을 만듭시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그리고 x 마이너스 알파를 곱해서 저기는 저 3차 방정식을 만든 거죠. 근데 보니까 상수항이 마이너스 8이네요. 너무 대놓고 이 값을 알 수 있죠. 마이너스 8 나오려면 여기 마이너스 4가 있어야 되겠죠. 자, 남은 건 이제 2차항 개수와 1차항 개수를 찾으려니까 2차항 개수 찾읍시다. 일단 2차항 개수. 요렇게 곱하면 2차항 개수 나오죠. 마이너스 4x제곱. 이렇게 곱하면 2차항 개수.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따라서 이 값은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x 1차항 개수. 요렇게 곱한 값. 8x. 이렇게 곱한 값. 플러스 2x. 10x. b값은 둘을 더하면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연립방정식이 실수인 해를 갖지 않도록 정수의 값을 구하시오. 좀 생소한 표현이긴 하죠, 우리한테는. 전체 틀을 본다면 이래나 저래나 어찌됐든 1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인 거니까 연립방정식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저 식을 밑에 있는 걸 봅시다. 뭘 대입하는 게 좀 더 편할지. 근데 뭐 둘 다 비슷하죠. x는 y 플러스 a, 부호라도 좀 더 간단한 걸 해봅시다. 이걸 이 식에다 이제 대입하죠. 그러면 y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y 곱하기 y 플러스 a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5는 0.
자, 풀면 여기 y제곱, 여기 y제곱, 여기 y제곱이 지워집니다. 이렇게 빨리 분리할게요. y제곱 플러스 2ay 플러스 a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y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5는 0. 그러니까 여기는 y제곱 하나랑 여기는 y제곱 하나가 지워질 테고요. 최고창은 y의 제곱. 그 다음에 y에 대한 1창 여기 플러스 2ay 여기 플러스 ay 플러스 3ay 상수항 여기 플러스 a제곱 플러스 5. 뭔 소리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y에 대한 2차 방식 풀었는데 더 이상 뭐 인수분해는 안 되고 더 이상 진행은 안 돼요. 근데 다시 고민해야 돼. 그럼 문제에서 뭘 원하는지를 실수인 해를 갖지 않는다.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이 해는 x값과 y값이 각각 해가 되죠. 근데 연립방정식의 해가 실수가 아니란 뜻은 x, y도 실수가 아니란 뜻이죠. 그 y도 실수가 아니란 뜻은 이 y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해를 구하면 해가 보통 일반적으로 2개 나오는데 그 2개가 실수가 아닌 y값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결론은 허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을 만족하는 y값이 허수여야 된다는 얘기니까 아 이게 허근을 간다는 뜻이구나. 그럼 허근을 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허근 갖는 조건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이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럼 b제곱, 3a제곱, 9a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c 여기다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마이너스 4a제곱 마이너스 20은 0 5a제곱이 넘어가면 20 5로 나누면 a제곱은 4 따라서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4죠. 플러스 마이너스 4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니까 몇 개요? 네, 2개겠네요. 2개. 네? 뭐라고요? 네, 갑자기 이게 등식으로 바뀌어버렸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5a 제곱 마이너스 20이 0보다 작다가 되고 5로 양변을 나누게 되면 a 제곱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다가 되고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1 인수분해가 되며 2차 부등식을 푸는 거니까요. 사이값이죠. 2차 시험보다 작으면 사이값. 아직 니네 2차 부등식 안 배웠지? 어허. 이런 게 약간 문제예요. 이 교과가 이제 섞이면서. 자, 선생님 이걸 어떻게 푸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2차 부등식을 풀면 아주 쉽지만 지금 아직 여러분이 2차 부등식 아직 안 배운 단계이기 때문에 자, 얘를 만족하는 이제 a 값의 범위를 찾는 건데 두 개를 곱해서 음수가 되는 게 어떤 게 있죠? 하나가 양이고 앞에 있는 게 양이고 뒷게 음일 때 동시에 이렇게 될 때 그게 아니면 앞에 게 음인데 뒷게 양일 때 이런 케이스겠네요. 음양 곱하고 양음 곱하면 음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는 a 플러스 2가 여기는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a가 2보다 작다. 겹치는 게 어디예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a가 2보다 작다. 얘가 겹치지 않나요? 공통범위를 찾는 거니까. 네. 위아래 공통범위를 찾는 거예요. 위도 만족하고 아래도 만족해야 이 부등식이 참이 되니까. 근데 여기는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a가 2보다 크다. 둘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있나요? 어떻게 마이너스 2보다 크면서 2보다 클 수가 있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는 해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는 이게 정답이다. 그러므로 여기 안에 있는 정수 A의 개수니까 정수 A의 개수는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세 개가 정답이 돼요. 근데 사실 이게 2차 부등식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부등식을 풀고 있었잖아요.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 이렇게. 이거 어차피 여러분 나중에 이제 뒤에 2차 부등식 넘어가면 이제 배울 파트긴 한데, 원래는 이게 부등식을 방정식도 그렇고 부등식도 그렇고 뭐로 해석할 수 있냐면 이게 그래프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좌변을 내가 y라고 둘게요. 여기는 y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냥 b라고 봐. 헷갈리니까 그냥 b라고 봅시다.
우변을 b라고 봅시다. 근데 이게 더 헷갈릴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아직 그 미지수에 대한 자유로움이 아직 여러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어쨌든 해석이 이렇습니다. 얘를 이렇게 두게 되면 이걸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마치 우리가 이런 거랑 느낌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이런 느낌과 비슷한 거죠. A를 X, B를 Y로 본다면 이런 느낌과 비슷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이번 시험에 나와 있는 중3 때 배우는 2차 함수잖아요. 아래로 간 포물선이고 어디서 만나죠? 마이너스 2랑 2에서 만나겠죠. 그렇지? 다만 이제 축이 X축, Y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좌표 평면 위에다 얘를 그린다면 얘는 같은 느낌이지만 이제 X축, Y축이 아닌 A축, B축이죠. 이 그래프는 A축과 B축으로 되어 있는 이 좌표 평면 위에다가 이렇게 아래로 올라간 포물선을 그린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얘는 2차 함수라면 얘는 이 축이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X축의 개념. 항상 B가 0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의 좌표가 모인 축, X축 혹은 여기서는 A축. 위치 관계예요. 포물선이 B축보다, A축보다 아래에 있기를 원합니다. 작다는 의미는 그래프를 해서 숫자라든지 크기를 비교할 때는 크다 작다가 되겠지만 그래프끼리 비교할 때 포물선이 이 가로축보다 작다? 해석이 좀 이상하잖아. 포물선이 X축보다 작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경우는 위치 관계로 아래에 있다. 포물선이 X축, 여기는 가로축 아래로 내려갈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포물선이 A축 아래로 내려가고 있잖아. 그럼 그때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바는 그거를 만족하는, 그 위치 관계를 만족하는 A값의 범위를 찾는 거니까 A값의 범위는 이가 포함하지 않고 이가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 사이 값에 A가 주어지게 되면 포물선이 이 가로축보다 밑으로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A가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나중에 이제 2차 분식식 할 때 더 쉽게 선생님이 뭐 큰 작작, 사이값 이런 개념으로 이제 설명드릴 텐데 지금 아직 안 배웠으니까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푸는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것도 그렇게 대단히 복잡하진 않아요. 근데 충분히 할 만합니다. 자, 이거는 2차와 2차 연립인데 이게 대칭형이 아닙니다. 여기는 XY를 바꿔놔도 식이 똑같죠. 근데 여기는 XY를 바꿔놓으면 식이 달라요. 2X제곱에서 2Y제곱을 빼는 거기 때문에 뺄셈은 교환이 성립하지 않죠. 대칭형이 아니고 얘는 그냥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있는 거 보면 인수분해가 돼요. 2X, 여기 X, 여기 2Y, 여기 Y. 이쪽 플러스 이쪽 마이너스. 그럼 위치 관계는 그러니까 관계 XY 관계는 두 개죠. 여기서 Y는 2X인 관계 하나, 두 번째 X는 마이너스 2Y는 관계 하나. 얘랑 여기 하나 연립하시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 그 다음에 얘랑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 이게 연립해서 각각의 해를 구하신 다음에 그럼 총 몇 쌍이가 나오냐면 이제 4쌍의 해가 나오겠죠. 이렇게. 네. 이거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요. 생략할게요. 4쌍의 해가 나오는데 그 4쌍의 해 중에서 짝을 지었을 때 좀 막 아무나 막 뒤섞지 말고 여기 있는 X값, 여기 있는 그 X값을 알파, 여기 있는 Y값을 베타로 불렀으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X에서 Y를 뺐더니 제일 작은 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 4개 중에 X에서 Y 뺐을 때 누가 제일 작냐? 이제 그걸 찾으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뭐 간단한 2차와 2차 연립인 간단한 문제였죠. 14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가 가로 길이가 세로보다 더 긴 직사각형 모양의 천이 있어요. 이 천의 대각선 길이가 2루트 60이고 넓이가 120. 이게 쉽네요. 이것도. 가로 길이 X라 둡시다. 세로 길이를 Y라 둘게요.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루트 61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X, 이 전체 넓이, 천의 전체 넓이니까 XY가 120. 이렇게 되네요. 이걸 연립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위는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Y. 얘도 2차, 얘도 2차인데 이거 둘 다 인수분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칭형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거죠. 이걸 제곱하면 여기다 4 곱하면 얼마인가요? 244? 4, 6, 24. 네, 그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XY가 120을 집어넣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40 넘어가면 X 플러스 Y의 제곱의 값이 여기서 240을 빼면 4가 남죠. 그럼 X 플러스 Y 값은
2 아니면 마이너스 2인데 이건 도형의 길인데 음수가 나올 리는 없잖아요. 그럼 x 플러스 y는 2가 나오겠죠. 얘랑 이제 마무리 x, y는 120. 네. 그거 잘못됐나요? 숫자 좀 이상한 것 같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뭐가 이상한 거예요? 아, 이게 빼기가 아니군요. 네. 써놓고 게 좀 이상해요. 더했는데 2인데 곱해서 120이라고? 그런 게 어딨어. 네, 그런 자연수가. 네. 이게 넘어가면 120이, 240이 덧셈 되는 거죠. 이렇게. 덧셈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인가요? 484. 484. 네. 누구의 제곱이죠? 22. 네. 그럼 됐네요. 요걸 가지고. 뭐, 이제 1차를 2차에 대입해도 괜찮고, 아니면 이런 것도 괜찮다고 했죠? 네, 뭐 또 잘못했어요? 그럼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으로 통해서 새로운 2차 방정식. t제곱 마이너스 22t 플러스 120은 0. 뭐 있을까요? 12와 10이 적당하겠죠? t값 12와 10 이렇게. 곱하면 120, 더하면 22. 이렇게 딱 떨어지니까요. 단 이제 어디가 x와인지 모르겠으니까 x를 12로 두면 y는 10이 되는 거고 x를 10으로 두면 y는 12가 되는데 문제는 가로가 세로보다 더 길다. x가 더 크다. 네, 이게 정답이죠. 문제에서는 세로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세로의 길이는 10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되겠네요.